2025년 10월 방송국 안에서 먼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BS와 MBC, 늘 서로 의식하면서도 적당히 선을 지키던 두 방송사가 유난히 같은 이름을 동시에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편성 시간대 확보해 놨냐, 특집 예산 다시 짜봐라 같은 말이 오갔고, 음악 PD들 사이에서는 이건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드라마도 아니고 스포츠 중계도 아니고 단 한 명의 18살 가수와 그가 부르는 한 곡의 신곡 어머니의 봄날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의 봄날이라는 제목만 들으면 솔직히 처음엔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 효도송 하나 나왔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곡을 들어본 사람들, 가사를 한 번만이라도 끝까지 따라가 본 사람들은 금방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려. 어린 시절 나를 안아주던 엄마의 손, 학교 가는 길에 함께 걷던 엄마의 발걸음, 그리고 어느새 작아져 있는 엄마의 뒷모습까지 우리가 일부러 외면해왔던 장면들을 천천히 끌어올려 눈앞에 세워놓는 노래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처럼 화려한 표현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듣다 보면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해집니다. 부모 세대가 들어도 자식 세대가 들어도 같은 대목에서 마음이 멈춥니다.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듣다가 중간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울었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듣다가 마지막 한 소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울려고 들은 노래가 아닌데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이미 울고 있더라는 반응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감정의 무게를 제일 빨리 눈치챈 곳이 KBS와 MBC였습니다. 두 방송사는 동시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곡은 그냥 음악 프로그램 한 회 출연으로 끝낼 노래가 아니다. 그래서 서로 전혀 다른 전략을 꺼내 들고 같은 목표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빈에서를 자기 무대 위에 세우는 것. 먼저 KBS가 떠올린 키워드는 가족이었습니다. KBS가 그리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토요일 저녁 식탁 정리가 끝난 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는 시간. 누군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고 누군가는 바닥에 앉아 간식을 먹으면서 웃고 떠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튜디오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빈예서가 서서 어머니의 봄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KBS는 이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한가운데 시끄럽던 분위기가 잠시 멈추고 모두가 각자 자기 엄마를 떠올리며 조용해지는 그 장면 말입니다. 이 노래를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가족 대화의 시작점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KBS는 가족 예능과 음악 무대를 결합한 형식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사연을 가진 가족을 초대해 어머니의 봄날과 연결시키는 구성, 엄마와 자녀가 함께 무대에 오르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노래 한 소절에 끌려나와 눈물을 쏟는 장면들. 이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빈예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노래를 이런 방식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게 KBS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MBC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능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의 힘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MBC가 꺼내든 카드는 대형 오케스트라, 시네마틱한 무대 연출, 그리고 다큐멘터리 형식의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의 봄날을 한 곡의 노래가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MBC가 상상한 무대는 이렇습니다. 어두운 공연장, 잔잔하게 깔리는 오케스트라의 전주, 그 위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18살의 빈예서. 노래 중간중간에는 그녀의 실제 인터뷰가 삽입되고 어린 시절 사진과 연습실, 녹음실에서의 모습이 화면에 겹쳐지면서 한 소녀가 어떻게 시대의 감정을 노래하는 목소리가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노래와 영상, 내레이션이 한 편의 음악 영화처럼 엮인 이 특집은 시청자에게 이건 그냥 트로트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보면 KBS와 MBC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가족의 저녁 식탁을 떠올리고 다른 쪽은 예술의 깊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방송사가 공유하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빈에서가 서기만 하면 프로그램의 성격과 무대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바로 이 확신이 두 방송사를 움직이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이어집니다. 대체 이 18살 가수에게 어떤 힘이 있길래 양대 공영방송이 편성 전략을 바꿔가며 경쟁하는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이제 발트롯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트롯은 말 그대로 발라드와 트로트가 만난 지점에 놓인 장르입니다. 서정적인 선율 위에 트로트 특유의 한과 진솔한 창법이 얹힌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르를 섞어놓은 믹스 수준을 넘어서 한국인의 정서를 지금 세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음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느리게 감정을 곱씹게 만드는 노래가 다시 사랑받게 된 배경에는 이 발트롯의 부상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발트롯이라는 개념을 공기처럼 익숙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빈예서입니다. 기존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빈예서는 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진심과 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라드의 섬세한 멜로디와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끌어와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도 촌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40대, 50대는 옛날 감성 그대로인데 더 세련됐다고 말하게 됩니다. 음악평론가들은 이 흐름을 두고 감성의 복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숫자, 순위, 조회수에 묻혀있던 감정이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봄날은 그런 의미에서 발트롯이 가진 힘을 가장 극대화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삶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고 멜로디 한 구절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깨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빈예서의 목소리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과장된 제스처나 인위적인 감정 연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노래를 밀고 나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서며 쌓아온 경험, 가족과 음악에 대한 생각, 그리고 10대 시절의 솔직한 고민들이 그 목소리 안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남 이야기구나라고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이건 내 이야기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공감이 탄생합니다. 이 공감의 힘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실제로 빈예서가 출연한 방송은 평균 시청률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한 사례가 여럿입니다. 관련 클립 영상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프로그램 이름보다 빈에서 나온 그 회차로 더 자주 회자됩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등장하는 순간 현장의 공기가 달라진다. 스태프들도 모니터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또 하나의 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팬덤 트롯 뉴진스입니다. 트롯 뉴진스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자발적인 마케팅 조직이자 감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공식 회원만 수만 명, 각 지역과 연령대별로 작은 팀이 나뉘어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영상 편집을 맡고, 누군가는 SNS 홍보를 총괄하고, 누군가는 스트리밍 시간표를 짭니다. 거의 작은 기획사가 팬들 손에서 돌아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어머니의 봄날이 발표됐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24시간 안에 100만 뷰 달성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등교길마다 이어폰을 끼고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라며 링크를 보내고 친척 단톡방에도 자연스럽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지하철 광고, 대형 전광판 캠페인, SNS 해시태그 이벤트까지 팬들 스스로 비용을 모으고 디자인을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방송사나 소속사 입장에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공식 지시가 없었는데도 팬들이 알아서 홍보 전략을 짜고 실행까지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팬덤이 곧 제작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팬덤이 움직이는 순간 이미 하나의 거대한 캠페인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롯 뉴진스가 특별한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띄우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거머니의 봄날이 던지는 메시지, 가족의 그리움과 세대의 연결, 진심의 가치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팬카페와 커뮤니티에는 각자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사연들이 쌓여갑니다. 이 노래를 듣고 나서야 용기 내서 엄마에게 먼저 전화했다. 가사를 듣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버스 안에서 울었다 같은 글들이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 팬덤은 단순한 응원 조직을 넘어서 서로의 슬픔과 위로를 나누는 감정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의 공동체는 그대로 산업적인 힘으로 이어집니다. 광고주들은 숫자와 반응을 통해 이 현상을 체감합니다. 빈에서가 출연한 방송의 시청률, 온라인 클립 조회수, 댓글 반응, 검색량 증가. 이 모든 지표가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시장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그래서 광고업계에서는 빈에서를 두고 아티스트이자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녀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동시에 반응하는 폭넓은 팬층, 젊은 세대에게는 찐 감성의 아이콘, 중장년층에게는 위로와 공감의 상징. 이 두 집단을 한 번에 설득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 가전, 금융,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빈에서의 이미지를 활용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빈에서가 함께하면 메시지 자체가 부드럽고 진정성 있게 전달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예능 PD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에서 출연이 확정되는 순간 프로그램은 이미 반은 성공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오면 적어도 감동 한 번은 있을 거야 라는 신뢰가 생긴다. 그래서 KBS와 MBC가 그녀를 중심으로 한 특별 편성 경쟁에 나선 겁니다. 각자의 색깔은 유지하되 프로그램의 무게와 신뢰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 베트남,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트롯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팬 커뮤니티가 생기고 있고 이들은 거머니의 봄날 가사를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 공유합니다.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발라드의 서정과 트로트의 진심이 결합된 발트롯은 한국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자막 없이 들어도 왜 눈물이 나는지 이 목소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빈에서의 음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서를 세계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대표되던 K-팝의 이미지